안녕하세요. 오늘은 정화일간 그리고 정화라는 이 천간 글자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이 포맷 자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느끼실 거세요.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그 투잡입니다. 뭐 다른 업종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올해 2021년 11월 18일부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실은 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바쁠 때인데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이렇게 짬짬이 시간 내서 영상을 만드는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포맷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바로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정화는 다들 아시다시피 병화가 응축되어서 이제 그 결정체가 된 모습이에요. 병화는 양 중의 양이라 그랬죠? 양 중의 양. 자, 그렇다면 정화는요, 양 중의 음입니다. 자, 말이 좀 어려웠나요? 이 얘기는요, 이 병화의 엑기스만이 남은 결정체가 정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 일간들은요, 대단히 열정적이에요. 대단히 열정적. 그리고 이 정화를 땅으로 내리면은 오화가 되겠죠. 오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어난 연도가 5년이다. 그 말띠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이라는 동물에 이 정화를 비유했는지 혹시 이해되시나요? 말이라는 동물은 예전 사람들한테는 지치지 않고 달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 이제 비유를 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정화일간 같은 경우는 대단히 열정적이다. 열정적이고 정력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정화는 그래도 화는 화니까요. 당연히 나무의 생조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양간보다는 음간이 조금 까다롭다는 사실을 좀 아시게 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나 하면은, 자, 나무의 생조라면은 간목이 있을 것이고 을목이 있을 텐데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간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그리고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젖어 있어요. 그러니 너무 큰 나무로 정화를 생하기에는 이 정화가 꺼질까봐 좀 우려가 되고요. 젖어 있는 나무인 을목으로 정화를 생조하다가는 이 정화가 꺼질까봐 우려가 되겠죠. 자, 이때 이제 등장하는 등장하는 그 개념이 시즌입니다. 계절이라는 거죠. 자, 만약에 아주 뜨거운 여름이나 가을 또는 겨울의 정화라면은 간목의 생조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대단히 건조하겠죠. 자, 하지만 봄의 간목의 생조는 잘 받는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 습하기 때문이겠죠. 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습한 계절로 봅니다. 물론 이제 여름에 가까운 봄일수록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간목의 생조를 받습니다. 간목의 생조를 받으나 이 간목이 사주 형태상 젖어 있다면 정화가 꺼질까봐 좀 두렵습니다.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간목이. 대단히 계륵 같은 상황이에요. 왜 그런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화가 있고 정해일주야. 그리고 이제 임수가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임목이 있다.
자, 그럼 정화 입장에서 이 큰 물은 안 좋은 역할을 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임목에 있으면은 빨아들여줘. 물 먹는 하마야. 물 먹는 하마인데, 이 물 먹는 하마가 결국에는 목생화로 습해진 상태로 나를 생해버리게 되니까 또 이도 역시 안 좋겠죠. 하지만 물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침범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낫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간목, 임목은 살짝 좀 계륵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좋게 봅니다. 아니, 그러면 정화는 나무의 생조를 받으라는 거냐 말으라는 거냐.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죠, 여러분들. 정화, 그리고 간목, 그 옆에 경금이 있으면 되겠네요. 약간 눈치채셨나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경금이 나무를 패겠죠? 그럼 나무가 쪼개져서 정화로 들어가겠죠? 이런 경우에가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금상첨화. 자, 그리고 정화는요, 기본적으로 개수와 임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수, 임수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 너무 당연하죠. 개수 평가는요, 같은 음이기 때문에 음 대 음이 만나면은 작용이 더 세요. 생해줄 때도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꺼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수 정관은요, 우리 청간합 할 때 배우셨을 거예요. 정임한 목을 해요. 한 목. 그래서 나무가 나오죠. 나무가 나오다 보니까 나의 본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거는 그 사주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화가 있다. 그런데 5월에 태어났다. 대단히 뜨거운 여름에 태어났죠. 그리고 내가 4, 5음이 여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주 뜨거운 여름날의 정화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도 뭐 뜨거운 기운이 이렇게 있고, 또 뭐 할까요? 뜨거운 것도 뭐가 있을까? 뭐 정화 여기 하나 또 있고, 정화는 빨간색으로. 자, 지금 이렇게만 놓고 보셔도 화기가 대단하죠. 너무 뜨겁죠. 자, 이런 경우에는 온도가 안 맞습니다.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이 밑에도 뜨겁고요. 너무 뜨겁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는 임수를 사용해서 식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임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정화만 생각하지 말자고요. 자, 임수는 물이죠. 물인데 암만 물이라도, 그리고 큰 물이라도 화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럼 임수는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어집니다. 그럼 정화한테 합을 간청하겠죠. 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너랑 결혼하겠다. 그럼 합을 간청해버리게 되면요, 정화 입장에서는 정임 앞에서 나무가 나온단 말이죠. 그럼 나무는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에요. 굳이 합을 마다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합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럼 정임합 목이 나와버리겠죠. 나무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화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본분을 살짝 망각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임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임수 입장에서는요, 내 자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무가 나오게 되면은 수생목이 되니까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간 같은 경우 임수가 옆에 있다. 그럼 두 가지 형태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첫째, 특히 이제 여자분이시라면은 이성 문제가 종종 발생합니다. 시비나 구설수가 생기겠죠. 그 이유는 뭡니까?
임수가 자꾸 합을 하자고 간청을 하는데 이 임수는 정화 입장에서 정관이에요. 정관이었죠? 정관은 남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성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내가 하던 일에 변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왜겠습니까? 우리가 이 관성이라고 하는 거는 직장도 뜻한다고 그랬죠? 변동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눈치채셨죠? 이성 문제도 변동이 생길 수가 있겠군요. 그러니까 이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화일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수나 임수나 있는 거를 크게 반기지는 않아요. 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가 안 맞는 경우, 온도를 사주학에서는 조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후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조후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그래도 임수를 사용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차가운 기운이니까요. 자, 하지만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냐? 실제로는 내가 하던 일에 변동이 생기고 이성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세요. 왜? 조우가 안 맞으면 사람이 불행해요. 너무 뜨겁고 너무 차가운 데선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근데 조우가 맞으면은 내가 직장 변동이 생기든 이성 문제 구설수가 생기든 결국에 그 사람은 행복한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앞서 병화 설명드릴 때도 기본적으로 무토를 반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무토는 먼지 구름으로도 보기 때문에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도 무토를 크게 반기지는 않습니다. 먼지 구름이니까요.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는 기토도 반기지 않습니다. 기토는 습한 토니까요. 물론 사주 형태에 따라서 그 기토가 달구어지고 있다, 그래서 따뜻해졌다, 그러면은 큰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정화는 저희가 물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촛불, 등대, 지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촛불이라는 건 뭐고 등대라는 건 뭡니까? 어두운 밤에 빛을 밝혀주는 존재죠. 자, 그런데 정화 옆에 병화가 있는 거를 그렇게 반기지는 않아요. 왜? 내가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길을 안내해 줬는데 사람들은 병화를 보고 자기가 인도를 받았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화일간인데 옆에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나의 공을 빼앗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화는 열기이고 병화는 빛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근데 유심히 보셔야 되세요. 만약에 정화일간인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없다. 그러면 이제 촛불 또는 열기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근데 나는 정화인데 천간이든 지지든 화기가 많다. 화기가 많고 또는 큰 불인 사화 같은 것도 있다. 그럼 한 대 뒤엉켰겠죠? 그럼 큰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불이 되면요, 기토나 미토, 축토가 오게 되면은 사이즈가 잘 안 맞겠죠? 이럴 때는 차라리 무토가 오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거를 공식화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조만간 사주 쉽게 보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 텐데 공식화 시키시면 큰일 나요. 정화는 무토를 싫어하는구나. 먼지구름이라 싫어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화기가 강해진 경우에는 되려 무토를 좋아하겠죠. 화생토로 큰 토양으로 배설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요. 재밌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정화인데 병화가 있으면은 나의 공을 빼앗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에 개수가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약간 논개 같은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 개수는 나를 꺼트리죠. 하지만 병화한테도 타격을 주겠죠. 그러니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저 병화를 없애버리겠다 하는 논개 같은 성정이 드러납니다.
소위 빡캐죠. 빡 캐릭터. 여기 이제 빡센 캐릭터다. 이제 그 뜻입니다. 그러면은 병화를 끄기는 임수가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죠. 얘네 둘은 합을 해버리니까 뭔가 그런 빡센 기운이 사라지겠죠. 그리고 정화 같은 경우는요,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 같은 경우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누군가를 일으키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당연하겠죠. 한밤의 촛불이니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지? 하지만 여름에 태어났다. 그러면 대단히 정열적이고 어떤 화려한 직군에 일하겠죠. 직군에 일하겠죠. 결론은요, 이 음간들은 양간이 왔을 때 합을 꽤나 잘합니다. 이게 음간이 여성의 기운이거든요. 여성의 기운이고 양간은 남성의 기운입니다. 특히 정화일간 입장에서는 100%죠. 정화일간 입장에서 임수는 이제 정간이잖아요. 물론 다른 천간합들도 그렇습니다만 이 둘은 큰 물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지열이라 이 둘이 만나게 되면은 새싹을 만들어내니 이 사주에 정임합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창작 욕구가 강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창작욕이 대단히 강하세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게 나무래잖아요. 생명이잖아요.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대한 창작 욕구가 대단히 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본인들의 특징을 10분 활용하신다면은 대단히 좀 큰 성취를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검은색 사야 되겠다. 겨울철의 정화는요, 겨울의 정화는 사람들을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끌어준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철의 정화는요, 사람들을 밝히는 용도가 아니겠죠. 특히나 내가 낮에 태어났다, 그럼 밝히는 용도라기보다는 지열을 이용해서 생명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생명을 키움. 자, 이렇게 되면요, 말 그대로 키우는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선생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간호사도 있을 거고요, 또는 누군가를 이제 양육하는, 양로원은 양육이 아닌데 뭐 대충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더더군다나 지열은 겨울에 정화는 멀리서도 보일 거예요. 등대이자 촛불이니까요. 하지만 지열은 멀리서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조용히 누군가를 키우고 이끌고 관리하는 업종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까지 종합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창작의 일에도 어울린다. 자, 그리고요, 이 정화 같은 경우는 신금을 만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는요, 정화도 음간, 근데 신금도 음간이죠. 자, 그런데 화극 금의 상태죠. 어떻습니까, 느낌이? 얘는 보석인데 부서지겠죠. 그래서 정화일간인데 주변에 신금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신 분일 가능성이 크세요.
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보석을 내가 부숴버리는 형태죠. 그래서 요 신금이 있을 거면은 정화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유금으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 정화 입장에서 신금은 편재입니다. 육친적으로는 부친이 되겠고요. 사회적으로는 재물이 되겠죠. 그럼 이제 재물을 내가 스스로 깨어먹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놈아 그거 누구였죠? 되게 극악무도한 그 아동 성폭행범이 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출소해가지고 난리 났었던 그 녀석이 정유일주예요. 정유일주. 걔 조두순일 거예요. 조두순. 정유일주예요. 느낌 딱 오시죠? 육은 바로 밑에 깔고 있죠? 편재예요. 편재. 나이 차이가 나는 여성을 내가 이렇게 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정유일주 보고 무조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주변의 사주 형국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이걸 명심하세요. 물론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사주 형국이 이 금을 파괴시키는 형태로 갔겠죠. 자, 아이고. 오늘은 이제 정화일간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말 그대로 개요를 말씀드린 거예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말 많아요. 제가 11월 18일 이후에는 이제 여유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뢰도를 얻게 얼굴을 공개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칠판에 판서하는 스타일로 영상을 찍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컴퓨터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 컴퓨터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게 나을까? 그 전까지는 조금 조악하지만 이제 이런 형태로 영상을 찍을 거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배우자 하는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자, 지루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